같은 전용 면적인데 왜 분양 면적이 이렇게 틀려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보통 분들은 이 33평과 34평이라 그러면 33평이 당연히 더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문맨이죠. 유튜브 운영자 문유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내부에서 뭔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서 올려드려야지 이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를 어떤 거를 전해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대중적이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예전에 제가 블로그 운영을 했었던 거를 관련해서 올려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블로그를 2015년 12월 달에 만들어서 2016년도부터 2019년도 3월까지 아주 왕성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블로그랑 유튜브랑 같이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블로그는 살짝 내려놓고 유튜브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다시 이제 유튜브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에 좋은 정보들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블로그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고요. 현재 2019년 3월 정도에서부터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1방문자 수가 대략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항상 들어와요. 한 7개월 동안 컨텐츠를 하나도 못 올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들어오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만큼 또 이 많은 분들한테 제 컨텐츠가 좀 도움이 돼서 그러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토탈을 보시면 지금까지 방문자 수가 203만 명이세요. 그만큼 이제 좀 많이 방문을 해주셨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2018년도 9월 달쯤부터는 1방문자 수를 한 5,000명까지는 찍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그런 자부심을 좀 느끼고 운영을 했었는데 노력 대비해서 홍보 효과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블로그에 되게 열정을 좀 많이 쏟았고 거의 매일 올리다시피 했었는데 지금은 살짝 내려놓게 되었고 위에 이제 카테고리 쪽에 보시면은 전체 글 쓴 게 이제 1272개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뭐 부동산 호재라든지 정보만 거의 440개 정도 올려드리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공급 면적 아파트 평수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목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같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25.7평이 되는데 같은 전용 면적인데 분양 평수로는 32평도 있고 33평도 있고 34평도 있고 35평도 있어요. 이렇게 좀 같은 전용 면적인데 왜 분양 면적이 이렇게 틀려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기는 할 겁니다. 위에는 간단한 소개 말이라서 넘어가고요. 밑에 보시면 먼저 아파트 전용 면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전용 면적은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거실, 주방, 방, 욕실 공간입니다. 요즘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면적을 확장하는 부분으로 실제 전용 면적과는 조금 틀리다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요즘 아파트들은. 하지만 예전 아파트들 중에서는 서비스 면적이 확장이 안 돼서 발코니가 확장이 안 돼서 그대로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실, 주방, 방, 욕실 공간이 실제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보통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밑에 예를 들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면도가 연식이 조금 된 아파트에 34평형의 확장이 안 된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서 발코니 부분을 제외한 거실, 주방, 방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 현관 공간까지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끝에 테두리 빼고 가운데 부분이 실질적으로 등기상에 나오는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를 다시 보시면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고, 빨간 박스를 제외한 공간이 그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사진을 더 이해하기 쉽게 올려드린 거고요. 이제 아파트 공용 면적은 전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제외하고, 이 발코니 면적이 공용 면적은 아니에요.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서비스 면적을 제외하고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용 면적에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이 있어요. 주거 공용 면적은 주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을 말하며 보통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실입니다. 주거를 하기 위해서 전용 면적 부분이 우리 집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거 공용 면적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기타 공용 면적은 주거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아파트에 살면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보통 주차장, 관리실,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집, 단지 조경 등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아래에 있는 표가 이 분양할 때 아파트에서 공고로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그 타입형 해가지고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할 때 전용 면적이 나오는 거고, 이 타입은 전용 면적의 앞에 점, 소수점 제외한 앞에 부분을 따가지고 타입으로 불러서 뭐 60 타입, 60A 타입, 60B 타입, 62A 타입, 62B 타입 뭐 이렇게 부르는 거는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똑같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과 전용 면적이 동일하시죠. 그렇게 전용 면적을 타입이랑 대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빨간 박스로 표시해 드린 게 주거 공용 면적입니다. 주거 공용 면적이라서 25.7 제곱미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를 합쳐서 소개가 나오는데, 이 소개 부분이 아파트 분양 평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분양 평수는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친 게 아파트 분양 평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6.2595 제곱미터를 평으로 계산을 하면은 약 26평 정도가 나와요. 60제곱미터인 전용 면적, 60타입인 전용 면적이 평형으로는 26평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해드린 옆에 기타 공용 면적은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서 34.6993 제곱미터를 더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이 소개와 기타 공용 면적을 합친 계약 면적이 120.9588이 나오는 거고, 이것도 제곱미터를 평으로 계산하면은 실제로 계약 면적은 36평 정도 나와요. 그렇게 돼서 이 전용 18평짜리 60제곱미터짜리가 36평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렸던 게, 아파트는 여기까지를 분양평수로 말씀을 드리지만, 빌라랑 아파트랑 분양평수 전용 면적은 똑같이 60제곱미터인데, 빌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즈는 34평부터 막 36평까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빌라 같은 경우는 이 기타 공용 면적까지 포함을 시켜서 분양 면적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아파트 분양 평수랑 빌라 분양 평수랑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 벌써 한 10평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게 그의 아파트와 빌라의 분양 평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설명을 들으실 때는 이 개념을 조금 아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고, 아래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평면도가 처음에 올려드렸던 평면도예요. 두 번째 평면도도 똑같은 전용 85제곱미터짜리 평면도를 가지고 왔는데 뭔가 조금 틀려 보이시죠? 그거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드려서 좀 보기 쉽게 올려드렸는데, 여기 부분 사이즈와 아래 부분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면 그냥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난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이 공용 면적의 차이인 거고, 두 개 눈으로도 보이지만 실제로도 차이가 있고, 첫 번째 사진이 분양 면적 34평형이고 두 번째 사진이 분양 면적 35평형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내부는 85제곱미터 사이즈 동일한데 주거 공용 면적 때문에 평형이 34평형이 되고 35평형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공분 면적을 알아야지 쉽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요즘에는 좀 법이 바뀌어서 제곱미터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평형으로 환산을 해서 몇 평형인지도 쉽게 알 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포스팅은 해드렸어요. 이거를 잠깐 한번 보시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 설명은 드리지 않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평수를 계산하는 법을 보시면 그냥 큰 거 많이 보시지 말고 요거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 평은 약 3.3057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평에서 곱하기 3.3057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5평형이다 그러면 약 85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래서 85제곱미터가 25평형이 되는 거예요. 1제곱미터는 곱하기 0.3025를 하면은 평수가 나와요. 그래서 85제곱미터에 0.3025를 곱하면은 25.7평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 평수 계산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이 두 개만 알고 계시면 좀 편하게는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쭉 내려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게 이거를 어떻게 대입을 해서 어떻게 아파트가 같은 85인데 32평, 33평, 34평이 되는지와, 그리고 평면도만 봐서도 답사를 가지 않고도 충분히 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신 거 지금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거를 지금 올려드린 건데, 이 사진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평수가 정해지는 가장 큰 부분이 주거 공용 면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려드린 거고, 두 개의 빨간 박스 부분을 주거 공용 면적이 차이 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드린 거고, 굳이 복도를 저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숨어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평면도와 인터넷의 각종 정보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어야지 최소한의 임장으로도 투자나 내 집 마련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박스, 아까 이걸 전체로 공용 면적을 엘리베이터까지 처리를 해드렸었는데 왜 이 부분만 빨간 박스를 쳤냐면, 이 빨간 박스로 친 부분이 바로 아파트 현관 앞에 만들어져 있는 전실이에요. 아파트들 중에서 다 있는 건 아니고 현관 앞에 개인 공간처럼 이렇게 또 좀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전실이라고 하는데, 그 전실 부분이 어느 아파트는 개인 전용 면적에 포함되는 곳도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 공간이 아닌 주거 공용 면적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들어갔지만 실제 쓸 수 있는 건 한두 평 정도를 더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 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여기도 지금 이 복도가 이렇게 더 있는데 문이 안 달려 있는데, 여기를 실제로 가보시면은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시면은 깊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문이 달려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개인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문을 달아놔서 충분히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지만,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는 공용 면적이기 때문에 문 표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굳이 안 가시더라도 충분히 여기는 훨씬 더 한 평에지 한 평 반 정도, 약 2평 정도 더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도만 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공간이 진짜 전실일까? 아니면은 그냥 정말 복도가 넓은 걸까?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이렇게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답사 갔을 때도 뭐 집 안을 안 보시더라도 계단만 올라가도 평면도 뽑아 보신 다음에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이 계단 앞에서 문이 있는데 지도에 봤을 때는 이 안까지 해서 꺾어가지고 문이 있다. 근데 여기에 문이 달렸다면 이거는 전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하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전실 공간은 전세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복도는 딱 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전세대 앞쪽으로 전실을 만들어 드려서 싸울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용 면적이 85 이하로 나와 국민주택 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는 약 90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거라서 그 부분까지도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국민주택 규모에 관련해서도 좀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아래 평수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똑같이 전용 면적이 84.77, 84.98로 큰 차이가 안 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인데 공급 면적이 116.08, 114.0이에요. 실제로 전용 면적은 똑같은 면적인데 공급 면적은 얘가 조금 더 2.06제곱미터 정도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몇 평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 집이 114.02 곱하기 0.30이 아까 평수 계산한 거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34.49평형이 나오고, 두 번째 집은 35.11평형이 나와서 약 한 평 정도의 차이가 나고, 그래서 분양 평수도 34평형과 35평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아파트가 평수가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설명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다가 좀 더 자세하게 아래에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복도 엘리베이터만 딱 내렸는데 복도가 엄청 넓어요. 그러면은 이 집 되게 넓다 이렇게 감탄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집은 이렇게 해서 분양 면적, 분양 평수가 좀 크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전용 면적에 심지어 아파트 분양 평수는 더 작은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 큰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2평이 33평보다 집을 더 크게 쓸 수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을 아래 해드렸고, 차이의 이유는 서비스 면적, 발코니에 있어요. 지금까지 이 나온 거에 분양 평수 계산하는 거랑 계약 면적 계산하는 거랑 전용 면적 계산하는 거, 이런 거에는 발코니는 하나도 말이 나온 게 없어요. 그 이유는 발코니는 아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양할 때 면적에 아예 표시를 안 해드립니다.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큰 집들이 있고 작은 집들이 있는데, 이 집을 볼 때는 이 서비스 면적을 가장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더 저렴한 비용에 더 넓고 좋은 집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위치라면. 그래서 같은 위치에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이라도 A타입, B타입, C타입이 다 틀릴 수가 있는데, A타입, B타입, C타입 다 서비스 면적 크기가 틀릴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지만 좀 더 정확하고 더 좋은 집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래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84.96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84.8이에요. 실제로 전용 면적 여기가 더 큰데 공급 면적은 110.65, 밑에는 113.99예요. 3.34제곱미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전용 면적은 더 큰데 공급 면적은 더 작아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집은 계산을 했을 때 33.47평이 나오고, 두 번째 집은 34.88평이 나옵니다. 그만큼 평형으로는 얘는 34평형이 되는 거고 얘는 33평형이 되고 1평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주거 공용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분들은 이 33평과 34평이라 그러면 33평이 당연히 더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걸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글을 써 드린 거고, 평면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 크기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위에 사진이 33평형이고 밑에 사진이 34평형이에요. 방이 3개가 더 있고 거실이 있으면서 큰 방이 하나가 더 있어 총 4개예요. 발코니도 조금 더 크고 드레스룸도 기역자로 나와서 기역자 자리 나서 더 수납이 더 많이 됩니다. 드레스룸 따로 있고요.
아래도 보시면 방 3개 거실 똑같이 있는데 가족실 같은 게 없고,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약간 좀 안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크긴 하지만 여기도 2줄이 있어요. 조금 더 크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안 나고, 여기도 주방 옆에 팬트리장은 있지만 이 정도의 크기의 가족실은 없어요. 거기다가 발코니 부분도 여기는 좀 더 작고 여기는 좀 더 큰 부분이고, 드레스룸도 아마 여기는 좀 더 길게 나왔고 여기 좁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얘는 일자로 나와서 수납 공간은 기역자로 나온 게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어. 평면도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캐치를 해서 좀 평면도만 봐서도 이 집이 더 넓고 좋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집이 33평형이에요. 두 번째 집이 34평형입니다. 전용 면적은 똑같이 84.89 정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 서비스 면적, 아무 면적에도 포함이 안 되는 서비스 면적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집 내부 사이즈는 더 큰데, 33평이기 때문에 복도 공간이 얘보다는 조금 작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33평형은 복도 부분이 좀 작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두 가지, 실사용 면적과 전용 면적이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사용 면적이 서비스 면적과 전용 면적이 포함된 게 실사용 면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굳이 집을 실제로 안 보셔도 이 집 같은 평형의 같은 타입의 A, B, C 중에서 확장이 얼마나 더 잘 됐냐에 따라서 이 집이 더 크겠구나라는 거를 평면도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직접 하시면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되시기는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답사를 갈 때 집을 다 보지 않아요. 먼저 평면도를 보고 그 평면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만 봐요. 그렇게 해서 집을 고르셔야지 상당히 빠르게 가셔서 빠르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면적이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비스 면적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전에 아파트 서비스 면적에 관해서도 따로 포스팅을 해드렸었어요. 2018년 11월 달에 포스팅을 해드렸던 거고, 따로 포스팅을 해드렸던 이유가 그만큼 서비스 면적에 대해서도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별도로 포스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 부분도 다시 영상을 촬영해서 서비스 면적만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비스 면적이 아파트나 빌라나 똑같이 구하실 때 가장 도움되는,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아시면 좋은데, 이거를 바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의 또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과 주거 공용, 기타 공용 면적, 그 다음에 공급 면적, 이거를 다 아셔야지만 이 서비스 면적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먼저 지금 찍은 영상을 먼저 찍어 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 면적을 찍어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저도 올려 드렸던 게 얘는 2018년 12월 1일 날 올려 드린 거고, 얘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 31일 날 올려 드립니다. 하루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과 아파트 평수의 이해관계를 먼저 아셔야지 이게 더 이해하시기 쉽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면적에 관련해서 글을 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건 저장을 해놓고 얘를 먼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면적을 다시 포스팅을 해드린 거예요. 이걸 아시면 좋고, 아파트와 빌라에서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과 공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까지 다 알아서 비교를 해야지 왜 얘가 32평이고 33평형이고 34평형이고 이런 거, 그리고 왜 빌라랑 아파트랑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 꾸준하게 이런 영상들 좀 많이 올려 드릴 거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그걸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